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왜 11년 아시안컵 우승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일본의 명실상부한 에이스 카가와 신지입니다. 1989년 3월 17일 일본 고베에서 태어난 카가와 신지가 축구를 시작을 한 건 유치원 때부터였습니다. 이미 걷기 시작을 했을 때부터 공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카가와는 한 살씩 먹어갈 때마다 축구 공에 대한 집착이 강했고 하루 종일 공을 갖고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축구 교실에 데려가지 않은 날이면 펑펑 울 정도였죠. 그의 집착 때문이었는지 카가와 신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를 축구 아카데미에 정식으로 등록하기에 이릅니다. 이때가 그의 나이 12살 때였습니다. 당시 일본 유스 축구 교육에서 스페인 유학이 유행을 하던 차였고 카가와 역시 이런 생각을 하던 세대였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집에서 800km 떨어진 곳에서 스페인 축구를 가르쳤던 아카데미가 있었고 카가와는 여름방학 동안 이곳에서 개인기를 배우며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일본 축구협회 차원에서 육성하는 선수로 선택돼 집중적으로 육성된 선수가 되었고 15세 이하 일본 대표로도 선택이 됩니다. 미야기 아카데미에서 전문적인 축구 교육을 습득하기 시작한 카가와는 2006년 18세 이하 일본 대표팀이 되었고 일본 국가대표팀과의 연습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을 준비해야 했던 일본 대표팀의 연습 상대가 돼야 했고 카가와의 활약으로 18세 이하 대표팀이 국대를 꺾어버리는 일을 일으킵니다. 이때 카가와 신지의 포지션은 수비형 미드필더였죠. 이 대회를 본 뒤 토호쿠 지방에선 카가와를 일컬어 미야기에 괴물이 나타났다며 말이 오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지켜본 세레소 오사카의 보드진들은 경악을 하며 그에게 러브콜을 보냈죠. 그리고 카가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프로 계약을 하는 최초의 선수가 됩니다. 최초의 선수가 되었지만 계약을 했던 세레소 오사카는 1부 리그에서 그만 2부 리그로 강등을 당하면서 카가와는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한 채 1부 리그 선수로 첫 데뷔를 하게 됩니다. 2007년 당시 세레소 오사카 감독에게 중용받기 시작한 카가와는 2부 리그에서 35경기에서 5골 12도움으로 센세이션한 한 해를 보냅니다. 하지만 세레소 오사카는 1부 리그 승격에 실패했죠. 나날이 발전한 카가와 신지는 2008년엔 16골, 2009년엔 27골을 넣기에 이릅니다. 2009년에 되어서야 세레소 오사카는 카가와 신지의 원맨쇼에 힘입어 드디어 1부 리그 승격에 성공합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는 했지만 일본에선 잘 알려진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2부 리그 선수였기 때문이었죠. 그를 눈여겨본 이는 일본 내 다른 프로팀이 아니었습니다. 해외 진출을 희망했던 카가와는 독일 쪽 에이전시와 계약을 했는데 그를 분데스리가에 추천을 했고 곧 샬케 공사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FC 쾰른으로부터 오퍼가 들어옵니다. 당시 도르트문트는 2009-2010 시즌 리그 5위로 마친 중위권 팀이었고 FC 쾰른은 13위 하위권 팀이었습니다. 샬케 공사는 미넨과 승점 5점 차이로 2위를 차지한 상위권 클럽이었고 역사적으로도 독일 최고의 명문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비해 도르트문트는 재정 위기를 겪다가 결국 파산까지 몰리고 나서야 겨우 회복기에 접어든 중소 클럽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샬케로 가는 것이 그의 유럽 커리어에 유리할 것으로 보았지만 그는 샬케 공사의 오퍼를 거부하고 2010년 5월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세레소는 자신들이 키운 에이스를 단돈 5억에 내보내주었죠. 이 5억도 이적료가 아닌 육성 선수 보상금이었단 사실. 그는 이적한 지 몇 주도 안 되어서 팀의 전술에 완벽하게 녹아들었습니다. 프리시즌 중 맨체스터 시티와의 친선전에서 한 골 1도움을 기록한 것을 계기로 확고한 선발 주전으로 자리잡았고 2010-2011 시즌 분데스리가 세 번째 경기에서 볼프스부르크를 상대로 선제골을 넣으며 리그 데뷔골을 터뜨립니다. 전반기에만 카가와는 리그 8골을 터뜨렸는데 이 중 7골이 결승골이 되었습니다. 단숨에 리그 상위권으로 급부상한 도르트문트와 팀의 에이스가 된 카가와 신지. 그러나 상승세도 잠시 아시안컵 4강 한일전에서 발가락 골절상을 당해 후반기 시즌 전체를 놓쳐버립니다. 도르트문트는 누리사인과 독일 최고 유망주 마리오 괴체 덕분에 1위를 수성, 리그 우승을 매듭지었지만 확실한 에이스 카가와 신지의 공백은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좋은 호흡을 맞추었던 누리사인이 2011년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자 도르트문트는 흔들렸고 카가와 신지마저 부상 이전의 폼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리그 11위까지 떨어진 도르트문트는 챔스마저 조벨리에선 꼴찌로 광탈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후반기에 마리오 괴체가 부상으로 쓰러져 도르트문트는 위기에 처했지만 이때 카가와 신지가
해결사로 등장합니다. 카가와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은 활약을 선보이면서 시즌이 끝날 때까지 무려 28경기 무패 행진을 이끌었습니다. 감독 위르겐 클롭이 미쳤다라고 인터뷰할 정도로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누리 사인이 맡았던 플레이 메이킹부터 섀도우 스트라이커까지 모두 소화한 그는 경기당 평균 12km까지 뛰는 성실함까지 드러내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팀 내 득점 2위, 도움 1위를 차지해 분데스리가 베스트 11에 뽑혔을 뿐만 아니라 도르트문트에게 리그 2연속 우승, 클럽 최초의 더블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축구 역사상 단 2명만 받은 랑리스트의 월드 클래스를 카가와 신지가 받아냅니다. 리그 한 시즌 임팩트로 따지면 당시 아시아인 선수로 가장 명성이 높았던 박지성을 능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카가와 신지를 영입하려는 빅클럽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집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에 이어서 AC 밀란까지 영입전에 가세했죠. 카가와 역시 구단이 제시한 연봉 44억의 재계약 조건을 거절하면서 이적에 무게가 실립니다. 그리고 2012년 6월 젊은 공격형 미드필더 확보를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던 맨유의 퍼거슨 감독은 카가와 신지를 결국 맨유로 데려오고야 맙니다. 이적료는 옵션 포함 323억. 데뷔 경기에서 데뷔골을 터뜨리긴 했지만 정작 EPL 무대에선 약점으로 지적됐던 몸싸움에서 문제점을 노출합니다. 반페르시가 이적해오면서 처진 스트라이커 역할을 부여받은 카가와는 경기를 치를수록 존재감이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헤드트릭까지 터뜨렸지만 그때뿐이었죠. 퍼거슨 감독은 그에게 무한 신뢰를 보내며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퍼거슨 감독이 2013년 마지막으로 감독 자리에서 은퇴하고 모에스 감독으로 바뀌면서 더욱 입지가 줄어들었습니다. 마루앙 펠라이니까지 맨유에 들어와 위기의 남자가 된 카가와는 경쟁할 것이라 다짐했지만 그가 선호하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가 아닌 측면에서 뛰거나 교체로 나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카가와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죠. 2014 월드컵을 위해서 경기 감각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맨유의 성적이 나락으로 떨어지자 모에스 감독은 주전 선수 10명을 정리할 계획을 짰고 그중 한 명이 카가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카가와에 대한 이적설은 끊임없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모에스 감독이 경기를 두고 바날 감독이 지휘봉을 잡더라도 그의 미래가 썩 밝은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월드컵에서 분전했지만 일본의 조별 탈락을 막지 못한 카가와 2014년 9월 1일 카가와 신지는 친정팀이었던 도르트문트 컴백을 선언을 합니다. 이적료는 맨유로 갔을 때 절반도 안 되는 134억. 클롭 감독과 제외한 카가와 신지는 리그 초반 부진에 빠집니다. 패스는 간간히 예전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긴 했지만 터치가 안 좋고 결정적으로 골 결정력은 처참한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후반기 지나서면서 서서히 살아난 카가와는 위선 침투 패스와 그 후 전방 침투까지 예전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2015-2016 시즌 도르트문트는 오바메양과 미키타리안 두 명의 천재들이 활약한 가운데 카가와 신지도 덩달아 날아올랐습니다. 투엘 감독 체제로 바뀐 뒤 카가와는 본인이 선호하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많은 패스를 뿌려주었고 시즌 공격 포인트 20개를 달성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27살에 불과했던 카가와의 전성기가 이때가 마지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스만 덴벨레의 급성장, 잦은 부상 그리고 후엘 감독이 3백 전술을 혼용하면서 포지션의 한계가 명확했던 카가와에게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발목 부상으로 인한 경기 결정은 계속 카가와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시작된 발목 부상으로 무려 25경기나 결정하게 만들었고 그 사이 다른 선수들이 그의 자리를 차지해버렸습니다. 터키의 베식타스는 이전부터 카가와에 대한 관심이 많은 팀이었고 실제로 도르트문트에서 입직을 잃은 카가와가 2019년 잠시 베식타스로 임대료가 뛰기도 했습니다. 2019년 8월 스페인 2부 리그 사라고사로 이적한 카가와 신지, 그는 연봉을 낮추면서까지 스페인 행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라고사는 1부 리그 승격에 실패했고 사라고사 또한 그의 연봉 5억은 부담이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를 당했고 카가와는 그리스 리그로 건너갑니다. 예전의 기량을 되찾기 힘들었던 카가와는 결국 전반전 교체라는 수모까지 맛보았죠. 중동이나 미국 무대로 갈 수가 있었지만 그는 유럽에서 꿈을 쫓고 싶었습니다. 이제 31살로 축구 선수로 치면 황혼의 나이에 접어들기 시작한 카가와 신지. 전성기 시절 아시아 축구의 매서움을 전 세계에 알렸던 그도 이제 추억의 이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171cm의 작은 키임에도 엄청난 창의성을 지녔고 한때 발롱도르 수상까지 할 뻔한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